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세제 혜택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공적 의무사항이라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등록임대주택,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가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2017년 12월 13일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방침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냈습니다. 불과 3년 전 일인데 그 뒤로 2018년 9.13 때부터 이상하게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세제 혜택을 줄이더니 2019년 12.16 대책에서도 그 혜택을 많이 줄였고요. 특히 2019년 2월달 소득세법 시행령이 되면서 거주주택 비과세도 평생 이래로 바뀌면서 최근 들어서 2020년 6.17 특히 7.10 대책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제 제도를 폐지해버렸죠. 민간단기 4년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그냥 다 폐지해버렸고 아파트는 8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준공공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제도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과 이 모든 게 3년도 안 된 사이에 다 일어난 그런 일인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이신 분들은 4년짜리 민간단기라면은 이제 자동 말소가 될 것이고요. 8년짜리 아파트 장기라면은 이 역시 8년이 지나면 말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 주택, 빌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특히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제는 등록하면 10년 동안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2020년 8월 18일인가요? 그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서는 그런데 이미 등록하신 분들이 등록을 했을 때 어떤 목적은 뭐냐면은 세제 혜택을 좀 줄이려고 하는 목적이 되게 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보유세인데 보유세 중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큰데 오늘 제가 좀 약간 느낌이 좀 싸한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이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논란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제도 개선 고려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네요. 자, 이 제목만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처럼 주택임대 사업자의 예의주시하고 관심있게 보신 분들 이미 주택임대 사업자 운영하시는 분들 저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제목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왜 이거를 관심있게 봐야 되는지 제가 과거에 나왔던 기사 3개를 더 가져왔거든요. 물론 이제 다 보지는 않고 제목 위주로 볼 건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느낌을 가지실 거고요. 특히 지금 등록임대주택을 등록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은 꼭 이 방송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셔서 등록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신중하자.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6대4의 비율로 등록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기사 볼게요. 자, 헤럴드 경제 기사고요. 2021년 2월 22일자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날짜예요. 지금은 23일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자, 광고 없애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없애니까 제목이 좀 사라져 버리네요. 자, 일단 서머리 내용 보겠는데 22일 국회교통위원회 업무보고서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제도 개선 고려해보겠다라고 이제 답변했다는 거죠. 자, 공시가격 올라가도 합산 배제 제외 안 돼. 합산 배제가 계속해서 혜택을 본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만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차기 대선 관련해서도 그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히스토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혜택 등을 포함해서 세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 22일 국회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할 때 사업자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까지 고려해서 자료를 파악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제 제도 개선, 제도 합리화. 근데 그 개선과 합리화는 정부 입장인 경우가 많죠.
실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황당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12.13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켰고 지금 3년이 좀 지난 사이에 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정책의 신뢰성, 일관성이 있을 거냐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자, 현재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할 때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이하 그리고 지방 3억 이하면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해준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을 했어야 돼요. 2018년 9.13 이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8년 9.13 전에는 그냥 6억 이하 3억 이하면 다 됐어요. 그런데 2018년 9.13 이후에 취득한 거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취득을 했다. 2018년 9.13 이후에. 그러면 아무리 6억 이하 3억 이하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비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만약에 등록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9.13 이후고 이미 6억 3억 넘었다. 그러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부세에 한해서는. 다른 목적이 있다면 모르시겠지만. 아시겠죠? 네. 자,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올라서 그 기준을 넘어가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즉, 계속해서 혜택을 준다는 거죠. 진성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에 이분 좀 많이 나오시죠? 예. 이런 구조로 인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2017년 12.13 대책 때 이미 저걸 뺐어야죠. 아니, 그게 맞지 않나요? 게다가 그게 전 정부가 아니라 같은 정부잖아요. 왜 이런지 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예. 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말 페이스북을 통해서 등록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는 상황이라면서 이건 거짓말입니다. 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등록 임대주택 160만 채 중에서 6억이 넘어가면 공시가격 6억이 넘어가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게 2020년 1분기 하나만 보더라도 무려 15%예요. 이거 볼까요? 이거 팩트 체크 합시다, 이거.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건 팩트 체크 해야죠. 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봅시다. 네. 갑자기 흥분했네. 네, 자, 뉴스 소식에 가서 보도자료를 가시고요. 여기서 이제 임대사업자로 보시면 돼요. 임대사업자 클릭을 하면 여기 보시면 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이 원래 매월 쭉 나왔었거든요. 언제부턴가 안 나와요. 통계 내용이.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2019년 10월달 9월 신규 임대사업자 몇 명 등록, 10월달 몇 명 등록, 11월 몇 명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매월. 그쵸? 근데 그 뒤로 여기 보세요.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여부 전수조사 합동점검 실시한 이후로 그 뒤로 데이터 안 나와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2020년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만 명 요거 등록된 거 보면은 이 데이터에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한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저거 나오고 끝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2019년 11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이거 보시면은 한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나오고 이게 다예요. 이게 2019년 요게 끝이거든요. 자, 그런데 2020년 1분기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 한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있고 뒤에 보시면 요게 있죠. 2020년 1분기 신규 등록 임대주택 유형별 세부 현황 보면은 자, 뭐 합계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 오피스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시가 존재 여기에 대해서 6억 초가 여기 나오잖아요. 6억 초가 합계가 5,256호 13%. 그러니까 2020년 1분기 이 3개월 동안만 봤을 때도 6억 넘은 게 13%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등록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는 상황이라면서. 그렇죠. 저 대부분이 뭐 한 80%, 70%면은 대부분 맞긴 하겠네요. 뭐 저 대부분의 기준이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한 그래도 90%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긴 한데 뭐 이걸 보면 2020년 1분기 1, 2, 3개월만 보더라도 이미 13%가 6억 초과했어요.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종부세 합산 혜택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혜택 못 받는다고 과태료라든가 그런 공적 의무사항 없어지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일단 팩트 체크 했고요. 뭐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몇 %입니까? 저는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들으세요. 생각하세요. 자, 어쨌든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말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특권을 받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비거주 투기용 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같은 정부 안에서 있는 분이지만 정책이 나하고 맞지 않다, 이런 거죠. 자, 경기도에 따르면 주택 26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A씨가 2020년 기준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보유했지만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각각 4억에서 6억이기 때문에 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이 됐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고 받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됐을 거예요. 가지고 얘는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이제 실무진들이 이러이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기사가 되고요. 다만 정부 일각에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당초 임대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정책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니까 같은 정부 내에서라도 의견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부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당초에 우리가 임대사업을 활성화했어요 라고 이제 2017년 12월 13일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했다니까요. 또 보여드릴까요? 뭐 이렇게 말해도 안 믿으시니까.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2019년 12, 13. 제가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왜 안 나오지? 갑자기 민망해지려고 그러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에이씨.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드릴게요. 이걸 또 보여드려야지 뭐 또 믿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12월 16일이네요. 12월 13일은 뭐지? 여기 나오잖아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해가지고 아니 왜 19년이야 이게 또 12, 13 그걸 봤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7년 12월 13일 여기 담당자 다 나오네요. 여기 지금 아니 그 같은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기 보면 소득세 감면 확대, 양도세 감면 확대 다 나오잖아요. 건보료 부담 완화 이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의무사항도 많이 있죠.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이거거든요. 당초 임대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정책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도 전해진다. 갑자기 약간 무서운 생각을 했는데 설마 그 내용을 지우진 않았겠죠, 국토교통부가? 12월 13일인데? 맞는데? 설마 에이, 그러진 않겠죠. 오늘 약간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 건 이해해주세요. 원래 이렇게 준비를 사전에 제가 미리 다 하고 한꺼번에 하는데 즉흥적으로 잘 안 찾는데 갑자기 보고 싶어졌어요. 12월 13일 검색 여기 나오네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네, 여기 나오죠. 여기서 요거 보시면 돼요. 2017년 12월 13일 여기 있어요. 지금 그 경기도지사가 말하는 그 나쁜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등록하신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일단 요거 관련해서 일단 이렇게 해서 기사가 끝나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목만 놓고 보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저는 그 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기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자, 여기에 대한 시작이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기사부터 나옵니다. 자, 보시면 서울경제 2021년 1월 4일 자, 기사인데 여기 나오죠. 고위공직자 임대사업 못하게 해야 된다. 고위공직자 임대사업 못하게 해야 된다. 자, 올해 1월달 1월 초에 나온 겁니다. 1월 4일날. 자, 그러면 일단 팩트 체크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직에 계신 공무원 분이 임대사업자 겸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단 전제 조건이 겸직 허가를 받으시면 돼요. 이거는 인사혁신처 의견입니다. 인사혁신처. 예.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인사혁신처 내용이고, 인사혁신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만, 본인 그 주 업무가 어떤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업무라서 그걸 가지고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때는 안 됩니다. 이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앞에 말만 듣고 못하는데 무조건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아니 왜 고위공직자는 안 되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고위공직자도 아니 고위공직에 계신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 하잖아.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 경기도지사가 그래도 이제 고위공직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식 취득도 금지가 되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자, 재밌는 게 자, 고위공직자 나왔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뭐겠어요? 왠지 이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그냥 공직자 다 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생각이.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나서 1월 6일자입니다. 이거 조선일보 조선비즈인데 1월 6일자입니다. 자, 경기도 주택임대업자 종부세 면제 요건 강화 건의. 이게 아까 그 내용이야.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기재부에 건의했다는 거야. 그래서 왜 최초 기준시가 6억이 하면은 다 해주는 거냐? 매년 체크해라, 매년 체크. 이틀 있다가 바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야, 심상치 않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 방금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1월 초부터 계속 나온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타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1월 24일, 파이낸셜 뉴스 보면은, 파이낸셜 뉴스 보니까, 공직자,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사업가 해라.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뭡니까? 고위공직자에서 공직자로 내려왔어요. 여기 보세요. 고위공직자에서 1월 4일 때는 고위공직자였는데, 불과 20일이 지난, 3주 정도 지난 1월 24일에는 고위공직자에서 고위가 사라지고 있는 공직자로 내려왔어요. 자, 공직자는 부동산을 돈 벌려면 사업가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면은, 인사혁신처에서 그런 피드백이 나왔는데, 실제 겸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에 내가 공직자다. 근데 1월 4일날 나온 거 보고 고위공직자라고 한정 지으니까, 그래, 나 같은 그냥 잔챙이는 좀 해도 되겠지. 했는데, 며칠 지나서, 공직자는 부동산을 돈 벌려면 사업가 해라. 나가라는 거예요. 공직자지 말고. 야, 이걸 보면서, 이제 끝났네. 고위공직자에서 공직자. 그럼 그 다음 누구겠어요? 공직자 아닌 일반 국민이네. 자, 그래서 딱 나오잖아요. 2월 22일 등록 임대사업자 나오잖아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그 다음 누구겠습니까? 응? 그 다음 누구겠습니까? 답이 뻔히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답이 뻔히 나왔잖아요. 자, 처음에는 뭐였어요? 고위공직자였잖아요. 21년 1월 4일. 맞죠? 자, 그 다음 공직자 나왔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려면 사업하라고.
자, 그 다음 누가 나왔습니까, 이제? 2월 22일. 등록 임대사업자 나왔잖아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누굴까? 그 다음은 누굴까? 그 다음은 누굴겠어요? 굳이 제가 적어야 될까요? 미등록 임대사업자죠. 임대업자죠. 정확하게는. 미등록 임대업자죠.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누굴까? 여기는 안 적을게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여기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렇잖아요. 1월 4일날 고위공직자 나오니까 되게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다수가 그래 너희들은 하지마 이렇게 했겠죠. 냉소적인 표현을 섞어가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24일날 나오는 게 공직자로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냉소적인 반응을 섞었던 공직자들이 이거 보고 깜짝 놀랐겠죠. 아니 고위공직자만 타깃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타깃이었네?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등록 임대사업자, 미등록 임대사업자 아무 관심도 없었죠. 저 같은 사람 빼고. 그런데 얼마 안 지나니까 2월 20일 날 돼서 등록 임대사업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방송 안 보시는 뭐 제목만 보고 나랑 상관없네 하는 이 미등록 임대사업자 있죠.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그러면 만약에 또 이렇게 됐다. 그럼 그 다음 누가 되겠어요? 주택 소유자. 그 다음은 누가 되겠어요? 주택 미소유자. 그 다음 누가 되겠어요? 그 중에서 고소득자, 저소득자 이렇게 가겠죠. 아, 제가 적어줄 수는 없고요. 방금 말로 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뭐 제 뇌피셜이라서 틀릴 수 있죠. 하지만 이 정도 개인 의견은 말할 수 있죠. 우리나라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약간 이런 그림을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을 뭐 호도하거나 선동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 나 지금이라도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세부담이 커지니까 임대주택 등록할까 이런 분들 계시죠. 지금 등록하면 10년 가져가야 돼. 10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 12.13 대책에서부터 2019년 그리고 2020년 7월 710 대책으로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3년이 채 안 걸렸다고. 그러는데 지금 등록하면 10년이라니까요. 10년. 10년이기 때문에 등록하실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라면 안 하겠어요. 저라면. 그래서 뭐 그냥 좀 의사결정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워낙 이제 그게 고민되시니까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다만 내가 주택을 가지고 세를 놓고 있다, 뭐 전세나 월세를 가지고 세를 놓고 있다 그러면은 세금 신고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건 지키자고요. 그리고 세무서에 등록하는 건 의무사항이고요. 등록을 안 하면 수익금액에 0.2%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서 등록은 의무사항이고 지자체는 아직까지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자체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이제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의무사항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년이 지자체, 세무서 양쪽 다 등록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 할 때 반드시 좀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잘 따져보시고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종부세 하나만을 보고 등록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라면 좀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말하기 싫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정치하고 종교하고 그 남녀 성평등, 뭐 젠더에 대한 그런 얘기는 하기 싫은데, 요거는 그냥 좀 정책에 대한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좀 그래도 객관적인 정보 위주로만 좀 전달드리고 싶은 게 제 채널의 제 나름의 어떤 제가 지키고 싶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최근 들어서 저도 좀 이렇게 기사는 계속 보고, 기사를 제가 보는 이유는 원래 저는 뉴스 기사 보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 부동산을 하려면 정책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래킹을 하려고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좀 참 안타깝게도 좀 좋은 내용들을 많이 좀 공유해 주시면 저도 좋겠는데, 좀 이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염려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등록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지자체하고 세무서 등록하고 이제는 3개월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1개월 안에 취소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무려 10년을 가져가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래도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3개월 안에 취소하려면 취소해라 하는데, 그 3개월이라는 게 일단 등록하고 나버리면 엄청 빨리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한 5분 정도만 제가 뒤풀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